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거짓말을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이는 행동은 그전부터 일어납니다. 6개월짜리, 9개월짜리 애들도 다 속이는 행동을 하고요. 뭐 2살, 3살짜리 애들도 당연히 속이는 행동을 하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이제 좀 더 능숙하게 속이는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단순한 속임 행동 같은 경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뭐 잘못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혼나지 않기 위해 어떤 그런 혼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들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거짓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들에게 물어보면 6살 정도 되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만 4살 생일 정도가 되면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거짓말, 그냥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숙하게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의심을 받아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3살 정도 된 애들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 거짓말 했지? 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지? 그러면 바로 자백해요. 그런데 이제 만 4살 정도가 넘어가면 그 능숙하게 하고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나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좀 하게 되죠. 사실 이 거짓말은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과학자들도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올린 동영상에 보면 그 역사적으로 뭐 성경책에서도 이런 말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없었다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토론 같은 경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짓말이 이제 좀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혹은 언제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거짓말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알아보라고 이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 대부분은 못 맞춰요. 실제로 애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혹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해내는 게 이제 어, 심리학적으로 이제 어떤 연구들은 비슷비슷한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통했던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다른 곳에서 쓰는 거죠. 뭐 마시멜로 실험 같은 거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거기에서 사용한 실험과 비슷한 실험이 여기에서도 이제 이용이 되는데 심리학자 중에 이제 빅토리아 탈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훔쳐보기 놀이라는 걸 이용을 했어요. 이 훔쳐보기 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이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이 처음에 만나면 아이들은 되게 좀 두려워하거든요. 좀 특히나 낯을 많이 가리는 애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두렵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낯을 가린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아이들과 조금 좋은 관계를 만들고 편안한 관계를 만든 다음에 얘네들한테 이제 놀이를 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놀이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어떤 뭐 퀴즈 같은 걸 낼 테니까 너가 그거를 3번을 맞히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아이에게 테이블을 이제 두고 실험자는 여기 앉아 제가 지금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위로 좀 치켜떠야 이제 잘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고 아이는 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테이블 위에서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마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두 번은 쉬운 거를 내요. 예를 들면 뭐 앰뷸런스 같은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경찰차에 삐용삐용 하는 이런 소리를 내면 그건 애들이 이제 알아맞히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는 맞췄어요. 그럼 아이들은 기분이 좋겠죠. 두 번째도 이제 조금 쉬운 문제를 내요. 예를 들면 우는 아기 같은 경우. 우는 아기 그러면 응애 응애 하다 보면 아이들은 다 알잖아요. 애기 소리네. 그럼 애기예요. 이런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실험이에요.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맞힐 수가 없는. 사실 우리도 못 맞춰요. 그 시험을 내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뭐 고양이 같은 거라든지 또는 축구공 같은 거. 거기에 이제 헝겊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잘 안 나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차의 그 뭐 소리라든지 앰뷸런스 소리 같은 거라든지 또는 아기 울음소리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공은 막 소리가 안 나잖아요. 물론 떨어뜨리면 소리가 날 수 있지만 그걸 만지고 했을 때 그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거를 추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성인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실험 문제를 낸 다음에 아이가 잘 못 맞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잠깐 훔쳐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훔쳐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기보다 얘가 훔쳐보냐 안 훔쳐보냐 또는 거짓말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이 알아보는 실험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낸 다음에 아이에게 잠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깐 밖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잠깐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나갔다 올 테니까 너가 그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앉아서 벽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뒤를 한번 살짝 돌아보고 뭔가 이렇게 보고 딱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대부분의 아이들, 여기서 거의 뭐 100%에 가까울 정도의 아이들이 돌아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이제 돌아보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보고 이제 답을 알았단 말이에요. 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저게 축구공이라는 걸 알았지? 막 이런 걸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바로 들어오면 애가 지금 보다가 들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소리를 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제 오면 아이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겠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기에게. 너가 지금 그거를 봤는데 본 것이 아니죠. 아이가 그것을 이제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답변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혹시 지금 뒤에 있는 게 그 공이라는 걸 맞췄는데 어떻게 혹시 생각했니? 혹은 뒤돌아봤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뒤돌아봤니? 라고 물어봤을 때 3살쯤 되는 애들은 대부분 자백을 해요. 제가 돌아봤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아직은 거짓말을 능숙하게 못하거든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4살 정도 되잖아요. 4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거짓말합니다. 어, 안 봤어요. 보지 않았어? 이거 어려운 건데? 아니요, 안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6살이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6살이면 만 6살이죠. 우리가 소아과에서 뭐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오는 모든 과들은 만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6살이라는 것은 만 6살이 되는 거죠. 만 6살이 되는 애들은 95% 이상이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거짓말합니다. 자,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안 들켜야 되잖아요.
거짓말에 안 들키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 내가 안 봤다는 것을 저 사람한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려면 두 번째로 조금 창의력 있게 해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게 제일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고 하는 거짓말을 이제 좀 잘 못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좀 창의력이 있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다음 뭐 이후 영상에서도 만들 거지만은 어떤 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축구공을 어떻게 그게 축구공인지 알았니? 이거는 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을 때 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 체육관에서 듣던 뭔가 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것이 축구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창의력 있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얼굴 표정을 잘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뭐 그냥 뭐 학교에서 공 소리 비슷한 거 체크를 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제가 학교에서 들어보니까 체육관에서 사용하던 공소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 얼굴 표정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굴 표정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속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행지능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실행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ADHD 아이들에게서 이 실행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행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철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미리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실행기능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행기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짓말을 능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머리가 매우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 7세가 지났는데도 나쁜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걔는 진짜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만 6세가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게 줄어들고요. 그것이 왜 줄어드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만 7세 이후에도 계속 거짓말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제 동화책 중에 백설공주가 있잖아요. 근데 백설공주를 애들은 책 읽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들은 자기 나이에 물론 맞는 이제 책을 읽어주는 거죠.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책을 읽어준다 그러면 그거는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톨스토이가 쓴지 도스토옙스키가 쓴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뭐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읽은 지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 지금 너무 오래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죄와 벌이라는 책을 뭐 한 3살짜리 애한테 읽어줘 보세요. 재미있을까요? 하나도 재미없죠. 근데 백설공주라는 이야기를 읽어주잖아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책을 읽어줄 때 만 3살 6개월, 만 4살이 지난 아이들은 재미있어요. 근데 그 이전 애들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못 읽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못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백설공주를 즐겨 읽지 못해요.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하지 않다는 거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가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아직은 창의적이지 않다. 창의적이지 않다는 건 좀 다른 말이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이제 발달과 그 속임수 훔쳐보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마음 이론. 왜 우리는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왜 아이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똑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